앞서 보신 내용이 지금까지 파악된 사건 경위입니다.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. 사회부 서남빛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예. 이 남성이요, 남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. 정확한 범행 동기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? 큰 틀에서 보면 묻지마 범죄, 무차별 범죄인데요. 범죄학적으로는 이 안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예. 약물 복용에 따른 범죄, 그리고 환상 또는 환청에 따른 범죄, 마지막으로 현실 불만형 범죄 이렇습니다. 이번 신림 살인 사건은 이 중에서 현실 불만형 범죄에 가까워 보입니다. 피의자 진술이 남을 불행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신정동 묻지마 살인 사건을 연상케도 합니다. 당시 피의자는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는데요. 이번 사건도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봐야겠습니다. 예. 범행 당시에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범행 이후에 체포될 때는 네. 거의 저항이 없었어요. 이건 왜 맞습니다. 그렇다고 봐야 돼요? 체포 당시에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흉기를 순순히 내려놓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었습니다. 예. 피의자가 체포될 때 한 말을 들어보면요.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세상으로부터 받은 좌절감과 거부감이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요. 범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한 후에는 충분히 사회에 대해 응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포될 땐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. 예. 문제는 이런 식의 무차별 범죄가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죠. 예. 이번 범죄 또 하나의 특징이요. 대개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개 공격을 하는 범죄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남성만 공격을 했어요.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? 맞습니다. 실제로 남성들만 노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확인이 예.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CCTV 영상을 보면요. 남녀 커플을 지나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서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.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남성을 노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마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처럼 자신이 마주치는 행인들을 단순히 순차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예. 성 기자, 지금으로서는 묻지마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과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또래를 살해했던 정유정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예. 불과 2달 전 일이거든요. 같은 주거단지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들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고요. 정유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등 이번 신림 살인 사건처럼 분노성 범죄였습니다. 양극화, 그러니까 생활의 격차가 더 커지고 사회적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지면서 이런 분노성 범죄 또한 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. 모든 탓은 외부로 귀인하게 되는 내부 귀인이 되는 것이고 이 상대방 피해자는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게 됩니다. 바꿔 얘기하면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요. 지금 잔인한 살해 장면이 SNS나 인터넷에 그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 온라인상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본 분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담겨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퍼지는 영상을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보면 트라우마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만큼 주변에 공유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.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 동영상 유포가 처벌이 되는데 잔혹한 영상을 유포했을 때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건데요. 특히 청소년에게 매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범죄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.